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첫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근데 네. 헌정사 최초로 민주당이 전면 불참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헌정사라고 하면 이제 87년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네. 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이제 국회에 가서 이제 연설하는 시정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뭐 주로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 취임 첫 해 시정연설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그렇죠. 형식으로 예. 쭉 진행이 되다가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가능하면 네. 예산안 시정연설은 직접 하는 걸로 좀 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아예 이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만 있는 채로 대통령이 시정연설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다만 좀 그 대통령 시정연설 때 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냉대하는 것 자체가 처음은 아닙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야유하는 그런 거는 계속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피켓을 들거나 피켓도 많이 네. 들었었고요. 뭐 지난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연설하러 왔을 때는 그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청 이제 공수처 설립 문제로 여야가 한참 갈등을 할 때여가지고 야당이었던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렇게 X자로 팔을 들어 보이면서 이제 거부하는 예. 그런 이제 보이콧 행태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뭐 이번에는 아예 이제 입장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보이콧 중에서도 좀 가장 강도 높은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정의당하고 뭐 용해인 또 조정은 의원 등은 참석을 하긴 했는데요. 네. 자, 반쪽 시정 연설 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제1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그 입법권을 당대표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사과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 계신 모양이죠. 협치는 스스로 본인이 없다라고 단언하신 거 아닌가요? 더 원내에서 강력하게 예산과 법안을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가야죠. 자, 민주당의 전면 보이콧, 국민의힘 1분당 1회 박수, 정의당 피켓팅 네. 이렇게 어제 시정 연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1분당 1회 박수를 또 기자들이 그런 것도 세보잖아요. 네, 다 세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례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좀 가장 자주 친 박수다 이제 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첫 해 첫 시정연설을 왔는데 한쪽이 텅 비어 있으니까 기운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네. 텅 비어 있으니까 나왔던 의원들이 박수를 더 많이 친 것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예. 힘내라면서 이제 더 열심히 좀 박수를 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년처럼 피켓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시정연설 하기 전에 오부 요인들하고 이 야당 대표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정의당 이제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를 대통령이 해야 된다. 그렇죠. 사과 요구를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이 XX 발언이라든지 이런 식의 발언들은 국회를 무시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좀 사과를 해달라.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은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기존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했었던 발언보다도 더 나간 거죠. 더 아예 이제 강하다. 이 예. XX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한 셈이기 되기 아하.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제 충돌이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어지는 이현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인터뷰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눈에 띄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특히 장제원 의원하고 이제 만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어깨를 탁탁 두드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에 귓속말도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서로 이렇게 허리를 네. 약간 숙여가지고 귓속말도 뭐 오랜만에 하고. 만나서 그런 건가요? 그게 사실 좀 가장 클 것 같아요. 일단은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이선 후퇴를 한 그렇죠. 뒤로 최근에는 이제 국회에서도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로 이제 지역구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으로 이제
앞서서 좀 많이 활동을 하다가 뭐랄까요, 이제 대통령하고의 이제 약간의 거리두기 내지는 근신 기간을 지금 이제 취하고 있었던 건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이 일부러 좀 격려를 더 좀 하고 하는 그런- 이렇게 좀 그런 좀 모습이 연출이 된 것 같아서 네. 사진도 굉장히 좀 많이 찍히고 많이 찍혔어요. 예.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자세히 뭐 소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격려를 했을 거로 추측되는 기사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은 본회의장 밖에 로텐도어인가요? 거기서 대여 투쟁을 했는데 시정 연설 동안 SNS를 또 올리는 또 의원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 투쟁을 또 SNS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침묵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근질근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들어올 때 뭐 야유를 하는 건 좀 그건 좀 잘못된 건가요? 글쎄요, 뭐 들어올 땐 침묵하고 네. 시정 연설할 때 SNS 글을 쓰면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시정연설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국회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한의 예우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한 해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활동 중에서 국회에 대해서 하는 걸로는 가장 중요한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살림을 이렇게 꾸려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국회에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를 대표하는 지금 제1야당 그것도 이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 전에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 XX 발언을 비롯해서 뭐 지난번에는 이제 종북 주사파 발언도 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예우하는 거를 명확하게 사과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한 뒤에야 시정연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라서 어제 이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SNS 글에 이 올린 내용을 보면 제가 본회의 출석 100%가 목표였지만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 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첫 본회의 불참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 전면 거부의 의미로 침묵 항의를 진행했다. 그간의 대통령이 보여온 행동은 철저히 국회의 번의를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고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정 연설 시간은 18분이었고요. 역대 가장 짧았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최근에 대통령 연설이 대체적으로 좀 짧죠. 좀 짧아. 예. 의원총회 때도 마찬가지고 넥타이 색깔도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뭐 좀 푸른색, 네. 파란색 계통을 하다가 이번에는 붉은색 계통을 했던데 근데 분석이 있더라고요. 협치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게 이제 연설 내용이랑 네.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5월에는 그때도 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이 있어서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워낙에 이제 다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이제 임기 초였기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가 지금 정도로 최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야당한테 어떻게 보면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측면에서 푸른색 계열, 여튼 푸른색 계열의 이제 네. 넥타이를 직접 하고 왔었고 그때 또 이제 시정연설 끝나고 나서 나갈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일일이 또 악수를 하고 인사를 건네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는 아예 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입장을 하지 입장 않았으니까 자체가 없었으니까. 인사할 일도 예. 없었고 그 이제 넥타이 색깔이 좀 짙은 붉은색 계열로 바뀌었더라고요. 완전 빨간색은 아닌데 불구스름한 색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넥타이라는 게 이제 정치인이 자신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장치 중에 하나인데 메시지 같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지층을 향해서 혹은 이제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조금 더 결집해달라는 일종의 이제 메시지 아하. 그런 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 있다. 실제로 예. 시정연설 내용에서도 협치라는 단어, 그러니까 함께 야당과 정치를 해나간다, 네.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의미로서 협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고 협력 뭐 이렇게 협조 이렇게 나온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협조를 구한다, 협력을 요청한다 이런 쪽의 이야기가 많아서 이렇게 되면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의 역할에 보조하는 혹은 도움을 주는 객체로서의 의미로 좀 한정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는 좀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있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시정연설 있던 후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예산안 방향을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 정부를 좀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정 건전 기조를 최상목 경제수석이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교한 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확장 예산 편성을 많이 했고 대체적으로 이제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였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듯한 이 발언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수석이 얘기한 것 중에 지난 정부는 이제 재정이 주도하는 정책적 측면이 있다 보니까 재정 정책이 좀 비효율적이었다. 네. 이렇게 좀 지적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이제 이 초유의 사태가 이제 배경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기가 위축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그렇죠.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 기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예산안 자체를 조금 더 축소 편성을 하고 국가가 이제 그 돈 쓰는 거를 좀 이게 줄이겠다. 이런 의지를 좀 표명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워낙에 좀 이게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이제 감세 기조에 맞춰서 재정을 좀 축소시키는 게 방향성으로 맞느냐 이런 지적은 또 있고요. 예.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워낙에 채권 시장이 안 좋고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돈이 좀 딸리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50조를 추가로 좀 풀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재정을 안 푸는 정책 기조를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와 실제로 돈을 푸는 조치를 취하는 거 이 두 가지 사이에 또 충돌하는 양상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좀 이제 앞으로도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레고랜드 얘기를 했는데 레고랜드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상목 수석한테. 네. 사후에 알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도 이 상황을 잘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의 그 채무불이행 선언 관련해서 미리 알았냐 얘기를 했더니 예.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답변했고요. 전혀 몰랐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였는데 24일에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때 사전에 알았느냐고 질문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몰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평가가 필요한 게 뭐 제가 이제 그 정치권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강원도 주변 그 뭐 강원도의 지역지 중심으로는 한 2, 3일 전부터 그런 얘기가 이미 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에. 그리고 예. 이제 최문순 전 지사 쪽 인사들한테는 이 기자들이 실제로 좀 취재도 했었고 아하. 뭐 이런 이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취재가 들어갔었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강원도 정계에는 이미 이야기가 어느 정도 퍼져 있었던 셈인데 그거를 기재부나 뭐 혹은 뭐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당에서도 어떤 질의나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 일각에서는 이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뭔가 밝혀내야 될 그 의문점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 좀 쉽지 않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진실 공방 양상으로 가는 김의겸 의원 또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 보도를 바탕으로 김의겸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그 보도한 곳이 더 탐사라는 매체입니다. 네. 추가 보도를 또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더 탐사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 보도를 네. 했는데요. 뭐 기존에 보도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녹취를 이제 다시 한번 재생을 하거나 관련 내용을 다소 좀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이제 들으셨겠지만 지난 7월 19일에서 20일에 걸쳐 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법무법인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게 이제 주장의 요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받아서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때 또 질의를 하는 바람에 이제 한 장관하고 이제 설전이 또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참석자로 거론됐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 대행 이분이 기자회견을 또 열었네요. 어제 국회에서 예.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 의혹 제기 자체가 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좀 아니라는 주장을 거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예 이제 술 취한 여성의 술주정에 불과한 넋두리다. 넋두리다. 이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예. 본인은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한자도 아는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아예 없다. 이걸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뭐 1000m, 1000m 밖에서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들이 아니 녹취 내용상 뭐 대통령하고 술자리를 한 걸로 녹취에 나오는데 그건 사실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녹취 자체가 조작된 것 같다. 녹취가 조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는 한 건 맞는데 내용 자체가 내가 발언한 게 아니다. 내용을 좀 조작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특히 한동훈 장관 태도가 지적이 좀 많이 됐습니다. 뭐 걸라는 얘기를 직을 걸라. 뭐 당신은 뭘 걸겠냐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입장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 결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보이긴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예. 특히 또 이제 법사위에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은 김의겸 의원이랑 설전하는 도중에 뭘 걸라고 하는 게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꾸 도박판도 아니고 걸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그죠? 딱 그 발언을 예. 이제 어제 김의겸 의원이 했죠. 했습니다. 예. 국회는 도박판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 뭐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본인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발언에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네.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고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 작업을 해나가겠다. 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이 사안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김의겸 의원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장관도 법적 조치를 지금 예고한 상황이고 이미 이제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좀 했더라고요. 고발을 한 상황이라서 이 사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법적 쟁점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진실 게임, 청담동 술자리 진실 게임, 우리 임경미 작가도 이런 취재를 또 많이 하는 편이니까 어떻게 네네. 될 것 같습니까? 장소가 아직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딘지. 이제 네. 지금 이제 취재를 했었던 그 취재 대상자들, 취재원들이 다소 좀 이제 애매한 입장을 좀 밝히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녹취록에 등장하는 뭐 그 첼리스트나 이런 분들의 이제 직접적인 그 발언을 추가로 듣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뭐 남자친구하고 이제 헤어져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 봐서는 추가적인 내용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에 따라서 아하. 파장이 또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생 현안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푸르밀 사태. 지금 부당한 정리 해고다 푸르밀 노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사업을 종료한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알려져 있다시피 네. 이제 푸르밀이 그 유제품 전문 업체로 그렇죠. 이제 사업을 해오는 동안에 지난 2018년 이후로 이제 사업상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라는 얘기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고 이미 뭐 자본 잠식이 된 상태라서 네. 회사를 좀 계속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푸르밀 회사 쪽의 주장인데요. 예. 노조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그 전에 전문 경영인 체제 때는 회사가 적자도 아니었고 운영 상태가 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오너 일가가 이제 경영을 하고 맡은 이후로는 제대로 된 사업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서 예. 사업성이 악화되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그 문제를 일으켰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영진이 경영을 잘못해서 해놓고 그래 됐는데 왜 이제 직원들이나 혹은 낙농업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회사를 갑작스럽게 문을 닫느냐 이제 이런 주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서울 택시 요금 이 얘기도 좀 하는데 작가님도 택시 많이 타시죠? 저는 뭐 이제 밤에 방송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죠. 뭐 저도 종종, 마찬가지인데 예, 기본 요금이 4,800원이 되네요. 무섭습니다. 정말 오르를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4,800원이면 사실 예전에 뭐 2000년대에 저희가 일본 여행 갔을 때 네. 일본 택시 기본 요금이 한 5,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500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그때도 이제 깜짝 놀라서 무슨 택시가 이렇게 비싸냐 했는데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심야 할증 요금 자체도 이제 더 대체적으로 인상이 되고요. 심야 할증률을 높여가지고 네. 할증에 대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많이 좀 기사분들한테 좀 보장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택시 요금이 좀 올라가야 택배 업계라든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갔던 택시 기사들이 이제 업계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좀 심야 택시난이 좀 진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인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택시까지도 물가 인상 요인으로 이제 추가가 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갑 사정이 좀 얇아질 수밖에 어려워지겠죠.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2월에 오른다고 하니까요.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경민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